시장에 수급이 많이 그쪽으로 쏠려가 있으면 팔아도 처음에는 잘 안 내려요. 팔아도 안 내릴 때는 잘 안 팔다가 축구장에서 경기를 계속 봐요. 축구 경기가 끝나갈 때쯤 되잖아요. 이제 경기가 끝나갈 것 같을 때, 연장전 끝나고 났는데도 경기장에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돼. 세상 앞날을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익절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우리 보자. 교과서 129페이지 펴보세요. 손절매가 쉬워지는 6가지 원칙. 이걸 다 읽지는 마시고, 여기 이제 하나, 둘 나열해 놓은 거 있죠? 1번, 2번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우리 누가 읽을까? 우리 다혜님이 한번 읽을까? 그동안 수업 많이 받았잖아요. 1번 나의 매수가는 잊어라. 2번 원치 않는 장투 중이라면 종목 점검표를 다시 보자. 3번 매수를 결정한 원인이 소멸했다면. 세 번째 주식 매수를 결정한 원인이 사라졌다면 손절매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4번 새로운 투자 대안이 우위에 있다면. 5번 매크로 방향성이 불리한 경우. 6번 수상한 급락을 만난다면. 마지막은 투자교실 학생이라면 기계적으로라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에 이제 살 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고 23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를 사면 한 7개 정도는 맞추는 확률 정도는 됐던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령 내가 이제 어떤 기업에 탐방을 갔어요. 기업 탐방을 갔는데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또 장부도 까보고 그다음에 경자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뭘 샀다고 쳐봐요. 그런데 속일 수가 있어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가 누가 더 많이 속이냐면 담당자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대표회사를 만나고 왔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디 탐방을 갔는데 그 회사 대표회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회사 너무 좋아질 거래. 그리고 자기 지인이 뭐 거기 대표이사인데 그 사람 말 듣고 뭐 투자를 한다 막 그런다고 쳐요. 경영자일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또 경영자는 그래야 돼. 내일 망할지라도 오늘 투자자를 만나면 무조건 우리 회사 좋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기업 탐방을 가서 그 위에 고위 임원들, 경영자를 이렇게 쭉 만나고 와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업 탐방을 가서 저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만 일단 저는 장부 보기를 좋아하고 보여달라고 너는 말로만 잘한다 그러지 말고 이번 분기 캐시 프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나한테 그걸 문서를 보자.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그 회사 분위기도 봐요. 그 가령 뭐 정문에 뭐 청소는 잘 됐는지, 직원들은 뭐 봤더니 그냥 뭐 다들 밝은지, 그 우연히 외부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내가 뭐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그냥 누가 시켜야 움직이고 그런 회사랑
어디를 갔는데 들어가니까 누가 웃으며 맞이해주고 저리로 안내해주고 가자마자 바로바로 만날 일 사람 연락해서 오게 만들고 그런 회사랑 어떤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는 내가 가서 나 혼자 뚜벅뚜벅 회의실에 가서 앉아가 한참 기다리고 있어도 사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해서 제가 와 있습니다. 그런 회사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공장을 이제 견학을 할 때도 보면 저는 문과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 가면 다 막 대단해 보여. 특히 막 삐까뻔쩍한 뭐 IT 회사나 이런 데 가면 막 너무너무 막 대단해 보여요. 삼성전자 기흥의 반도체 라인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작은 회사들도 막 가보고 큰 회사 많이 다녔어요. 근데 막 이렇게 방진복이라고 그러죠. 입고 여기 기계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샥 나와요. 그래서 막 먼지 다 떨어내고 거기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장님하고 라인 투어 이렇게 해요. 하면 여기는 뭐 하는데 여기는 뭐 전공정에 무슨 뭐 하는데 어디는 뭐 식각 하는데 여기는 커팅 하는데 웨이퍼가 막 위에 올라가서 막 근데요 그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윗사람일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얘기밖에 안 해. 어떤 회사의 경영자가 되면 그 회사의 실상을 많이 감춰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탐방을 해서 골랐는데도 그런 이유로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겨요. 아까 제가 기후변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기후변화가 되면 자, 이제 에너지 저감,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아젠다가 있으면 이거는 필히 CO2를 감축해야 된다는 아젠다랑 마주치고 CO2 감축을 하려면 반드시 원유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죠? 이거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에너지를 줄이면 돼요. 탄소 에너지를 줄이면 이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걸 줄여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원유 소비를 줄이려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자,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는 우리 다 알죠?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면 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그때 하나 인기 있던 게 있었어. LED. 여기 지금 형광등이잖아요. 이걸 LED 등으로 바꾸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 줄어들어요. 백열등을 바꿔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LED 회사를 제가 서울 반도체였어요. 서울 반도체. 이 회사의 발행 주식의 18%를 내가 샀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거. 이건 이제 그리드라 그래요. 그리드망이라 그러죠. 전력이 우리 예를 들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서울까지 올 때 전선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 초고압선이 백두대간을 따라가지고 커다란 그걸로 해서 쭉쭉쭉쭉 연결돼가지고 서울로 가평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분기돼가지고 와요. 우리나라의 그리드망이. 그 다음에 또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이런 그 송배전망을 타고 와요. 그리드망, 그러니까 송배전망. 그래서 제가 전선회사를 샀어. 우리나라의 전선회사는 그 당시에 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요즘 뭐 저기 전고체 한다고 날아가는 회사 LS. 그 당시에 LS 전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전선이라고 있었어. 태양광 회사는 그 당시 제가 OCI라는 회사를 샀었고, 풍력은 그때 뭐 인기 있던 게 뭐 태웅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 CS 윈드는 그때는 없었어.
없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풍력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풍력의 업의 본질은 주단조예요. 주단조. 뭐 큰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거를 샀었어요. OCI는 한 3만 원대에 이것도 발행 주식에 한 18% 정도 샀어. 이게 훗날에 65만 원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난 스토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풍력은 별 재미를 본 게 없어. 이것도 제가 이 컨셉에는 맞는데, 업의 본질을 잘못 안 거지. 잘못 안. 업의 본질이 이게 그냥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주조하고 단조가 뭐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알고 계시죠? 주조는 센 물을 틀에 넣어가지고 뭘 쇠 모양을 만들어내고 단조는 두들기는 거예요. 깎고 두들겨서 뭐 그 쉐이프를 만드는 걸 단조는. 결국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재미 본 게 없어요. 2차 전지는 삼성 SDI 사가지고 진짜 많이 먹은 거죠. LG화학 사서 많이 먹은 이거 진짜 엄청나게 먹은 거고. LED는 서울 반도체를 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게 별로 돈이 안 돼. 그 손해 보진 않았고 한 배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무상증자도 하고 그랬어요. 6,000원, 7,000원 샀는데 무상증자를 500% 하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18,000원 가고 막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먹긴 먹었는데 그렇게 재미 아주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문제는 여기야, 여기. 이거 대한민국 망했어. 나 손절하고 나왔어. 왜? 오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너의 부인께서 경영을 물려받았는데 거기 오너의 부인은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었겠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나쁜 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그냥 뭐 거의 공중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 자녀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때 재벌 2세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제 이분들 알아요.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제가 그거 구조조정 할 때도 남대문에 있는 빌딩은 파는 거 아니고 무주 리조트부터 팔아야 되고 몇 번 코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임원들이 돈 되는 거 홀라당 싸게 다 팔아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상의 변화에 맞게 뭘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잘 되는 거 있고 못 되는 거 있단 말이죠. 또 OCI 같은 경우에는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불, 600불도 갔어. 한때. 이럴 때 주가가 65만 원 갔어. 이때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걸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손절매 이익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업의 구조상 폴리실리콘은 바닷가에 모래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보면 반짝반짝 한답니다. 바닷가에. 규소 때문에 그래, 규소. 그 규소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라서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였던 거지. 근데 맨 처음에 수요는 팽창하는데 공급하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때 올라간 걸 보고 중국에서 대규모로 여기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폴리시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떨어지기 시작해서 600불 하던 게 요즘은 12불 하나 막 그럽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는 막 그 규소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큰 막 전기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가 녹여가지고 막 이래가 나중에 시커먼 그 폴리실리콘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긴 원통형에 그걸 만들어서 그걸 슬라이스를 하면 웨이퍼가 돼요. 그 웨이퍼를 갖다가 태양광 거기다 갖다가 위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익절할 때 익절을 안 하면 이 컨셉은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고 시클리칼성을 지니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게 돼버린 것이. 우리 처음에 제가 원래 수업 받으면서 2차 전지 좋다고 우리 그랬을 때 2월, 3월 달쯤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방송에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아니
2차전지도 폴리실리콘 골 따라갈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거는 고려청자 만든 거라서, 이건 도공의 손일 아날로그 기술이라서 이 폴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들고 가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이 컨셉으로 해서 막 너무 많이 슈팅을 하면 익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날을 누가 아냐고요. 거기다가 시장에 수급이 많이 그쪽으로 쏠려가 있으면 팔아도 처음에는 잘 안 내려요. 그럼 아우 내가 잘못 팔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요. 사람들이 언제 팔기 시작하냐면요. 팔아도 안 내릴 때는 잘 안 팔다가 축구장에서 경기를 계속 봐요. 봐요. 그러다가 축구 경기가 끝나갈 때쯤 되잖아요. 그때 출구로 다 몰려 나오는 거거든. 후반 45분 지나고 나서 연장전 끝나고 났는데도 경기장에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이제 경기가 끝나갈 것 같을 때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서야 팔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익절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